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우영민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단에서 수행한 PM 낙스 저감 시스템 및 핵심 요소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과제 목표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촉매 개발, 개발 촉매 검증, SCR 제어로직 개발, 사업화 계획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3개월입니다. 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장이신 이영재 박사님이시고, 주관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위탁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울산대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을 합쳐서 약 81억 원 소요되었습니다. 참여 기업은 후처리 장치를 제작하는 7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과제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대기질 개선이 가장 해결 시급한 문제로 인식이 되었고요.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PM과 낙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원래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제작차의 경우는 제작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통해서 검사하고 있고, 운행차의 경우에도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운행 경유 자동차 저공해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제작차의 배출 규제 변遷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유로2 이전 차량은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도 하고, 본 과제서와 같이 유로3 이전 차량은 DPF, SCR 등의 PM 낙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본 과제의 연구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 연구 목표는 디젤 엔진용 PM 낙스 동시 저감 시스템 및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적용차는 12리터급 디젤 엔진 차량이 되겠고요. 주요 연구 목표는 BPT가 250도 이하, 그리고 PM과 낙스의 저감률이 각각 90%, 85% 이상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슬립은 10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술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개발의 범위는 엔진의 후단에서 PM을 저감할 수 있는 DOC, DPF의 촉매를 개발하고, 그리고 촉매의 코팅 기술을 개발해서 귀금속 사용량을 7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단에 낙스를 저감할 수 있는 SCR의 유래화 공급 장치를 제어 로직을 개발해서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술 개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본과제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성비와 내구성이 우수한 촉매, 그리고 코팅 기술을 동시에 개발을 해서 귀금속 사용량은 기존 대비 70% 이상 줄이면서 분산도와 활성도 개선으로 정화 성능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매 양산 공정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방법과 그거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DPF 내에서 낙스의 분해력을 향상을 시키고, BPT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SCR의 제어 로직을 검증하는 것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레화 분사 최적화와 레이아웃 최적화 등 시스템의 전체에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PM 낙스 동시 저감 후처리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정량적 연구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BPT와 낙스 PM 제거율, 암모니아 슬립, 낙스 분해율, 그 다음에 DPF와 DOC의 귀금속 사용량을 모두 달성하였고요. 최종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정량적인 연구 성과는 SCI의 학술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표를 달성하였고요. 일부 사업화와 관련된 기술 이전이라든지 매출액에 관련된 내용은 조만간 협의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매 개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의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촉매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백금 텅스텐계 촉매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 촉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조촉매를 검증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후배 촉매 물질을 모노리스에서 먼저 성능을 검증을 한 다음에 다량으로 촉매를 생산하고, 이후 타겟 DOC와 DPF에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캔 형태로 만들어 엔진과 차량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노리스에서부터 그 다음에 엔진 벤치, 그리고 차량 테스트를 거쳐서 타겟인 12리터 엔진까지 이런 여러가지 검증 단계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제조 방법은 왼쪽에 나타낸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금 텅스텐계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지체 물질의 텅스텐과 백금 순으로 각각 담지하고,
마지막으로 600도 이상에서 소성을 진행하여 촉매를 제조하게 됩니다. 촉매가 제조되면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모노리스에 이제 촉매를 담지를 해서 반응기에 넣고 모노리스 상태에서의 그 촉매 성능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개발된 촉매의 산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금 전구체 종류에 따라서 개발된 촉매하고 상용 촉매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된 촉매가 상용의 팔라듐이나 백금계 촉매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산화 특성이 일어나고 저온 활성도가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낙스의 산화 반응을 또 살펴보았는데요. 개발된 촉매는 기존 양산 촉매보다도 낙스의 산화력이 훨씬 더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촉매에서 NO가 산화돼서 NO2가 생기는 경우에 훨씬 이제 자연 재생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PM을 산화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금 텅스텐계 촉매의 내열성 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촉매를 주석이라든지 알루미늄을 추가하는 경우에 소성된 후에도 잔여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촉매의 이산화황에 의한 피도그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요. 개발된 촉매는 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활성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촉매를 제조할 수 있는 촉매 제조 장치를 사진과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 이 장치로부터 다량으로 촉매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 촉매 제조 장치를 만들어서 저희가 수작업으로 촉매를 코팅했을 때 하고 자동으로 만든 촉매를 비교한 결과 성능의 차이가 크게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자동으로 촉매를 제조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촉매를 잘 코팅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촉매의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촉매의 준비되는 정도, 그리고 필터의 건조도 정도를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촉매가 코팅되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촉매가 필터에 코팅된 것을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살펴본 결과 채널의 표면이라든지 내부, 그리고 월 내부에까지 많은 부분에서 촉매가 잘 코팅이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된 촉매의 그 활성화 특성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백금계 촉매에 비해서 저온 활성이 크게 향상이 돼서 낮은 온도에서 이 산화피익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NO의 흡착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PM이 산화되는 부분에 과도한 NO 흡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저희가 최적화된 상태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촉매의 코팅 결과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기금속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목표보다도 훨씬 적은 양으로 DOC와 DPF에 촉매가 코팅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촉매를 생산하고 코팅되는 기술을 확보를 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최종적으로 타겟 엔진을 적용할 수 있는 후지제 장치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엔진과 차량에서 촉매 검증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 모노리스 검증 이후에 소형 엔진에서 먼저 성능 검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 엔진이 끝나면은 대상 차량으로 해서 검증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최종 타겟인 12리터 디젤 엔진에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필터 전후단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을 하고 다양한 사양의 DOC, DPF 시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BPT 특성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상용 촉매가 한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BPT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는 비금속 사인형을 줄이면서도 촉매 활성도를 개선하고 분산도를 개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BPT가 측정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촉매 양을 갖다가 늘리는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성능이 검증된 이후에 대상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부수리 장치를 장착을 하고 차례 동력계에서 시험을 하여서 성능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NEDC 모드에서 저희가 시험을 해서 4가지 종류의 조건에 대하여 검증을 한 결과 개발된 촉매가 93% 이상의 PM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또한 필터 전후단의 낙스 레벨을 측정을 해서 필터를 거치는 동안에 13%에 가까운 낙스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차례 동력계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실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면서 개발된 후처리 장치의 검증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도 자연재생이 충분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OC, DPF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는 그림과 같이 4m 이상 연장을 시켜가지고
자연재생이 충분한지 이것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5,500km 주행 후에 확장 배기 파이프를 사용하더라도 배가스 온도가 낮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필터 전후단의 배합이 증가가 없이 자연재생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 엔진이 12리터 대형 디젤 엔진의 대상으로 그 다음 검증을 하였습니다. 12리터 엔진은 저희가 총 3가지 엔진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유로 3 엔진, 유로 4 엔진, 유로 5 규제를 충족하는 엔진 이 3가지를 사용하여 개발된 촉매 시스템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먼저 유로 3 엔진에 대해서 입회 시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시험 모드는 ETC ESC 모드를 사용하였고요. 비대칭 필터와 구리 제올라이트 SCR 촉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M이 90% 이상 저감되는 것을 측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유로 4 엔진에 대해서 입회 시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ETC 모드에서 90% 이상의 PM 정화 효율을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필터 전후단의 낙스 정화 효율이 23% 이상 낙스가 분해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유로 5 엔진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정화 효율이 91% 이상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PT 시험 결과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DOC와 DPF에 들어가는 비금속 사용량을 목표치보다 초과하여 줄인 상태에서 유로 5 엔진에서 BPT 측정 실험을 한 결과 BPT 온도가 238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상용 촉매 대비 낮은 온도에서 자연재생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DOC DPF의 개발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면 상용 DPF의 경우에 비금속 사용량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BPT도 상당히 높은 조건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촉매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도를 개선을 하고 코팅을 개선하고 조촉매를 추가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코팅을 개선하고 비대칭 필터를 사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238도라는 아주 낮은 BPT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SCR 제어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엔진 맵에 대해서 엔진 운전점을 잡고 배출가스를 다 분석을 해서 낙스의 배출 농도하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SCR 전단에서 낙수 배출량 데이터를 측정이 된 것이 나타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낙스를 제거하기 위한 유래화 분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패스트 SCR 반응이 NO하고 NO2 조건이 1대1인 조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와 낙스비를 1대1로 정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운전점에 대하여 유래화 분사량을 추정을 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래화 분사량을 서서히 늘리면서 각 시험 운전점별로 낙스 정화율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운전점에서는 100%의 유래화를 적용해서 100%의 거의 낙스를 정화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배출가스가 과도하게 낮다든가 아니면은 NO, NO2B가 1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유래화의 공급량을 늘려도 정화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어로직이 반응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낙스가 정화되고 암모니아 슬립이 없는 조건으로 저희가 제어로직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SCR 내에 흡착 가능한 암모니아의 양을 갖다가 분석을 함으로써 유래화를 분사할 경우에 이 버퍼량을 고려하는 로직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어 로직은 온도에 대한 정화 효율 그리고 SCR 내 아모니아의 흡착량 등을 갖다가 카운트를 해서 SCR 내의 유래화 분사량 제어를 위한 로직을 완성하였고 또 대형 엔진에 적합한 시제품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유로 3 엔진에 대해서 입회 시험을 수행하였고요. 유로 3 엔진 입회 시험 결과 92% 이상의 낙스 정화 효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가속 구간에서만 좀 낙스 픽이 발생을 하였고요.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아주 안정된 높은 정화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품 개발에 따른 여러 성과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고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참여 연구원 중 한 분이 연구원 기업을 창업을 해서 신규 인증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은 우리 참여 연구원이신 박종수 박사님께서 창업을 하였고요. 2020년 1월에 창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운행차 세대에 대해서 지금 인증 신청을 하고
인증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에 신기술 인증 신청을 완료해 가지고 신기술 인증서를 획득을 하셨습니다. 이상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매출을 증대를 하고 또 기술 이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